여기에 22번 두 명이 모른다고 해서 또 보겠다. 합과 곱을 주고요. 5제곱의 합이랑 6제곱의 합을 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뭐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랑 제곱 더하기 적을 필요하니까 요거 가지고 미리 구하세요. 암산하세요. 제곱 더하기 제곱은 요거 제곱에서 요거 두 배를 빼는 거니까 얼마지? 7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암산이 안 되죠. 그렇지만 노력하세요. 얘를 세제곱 마이너스 3은 디폴트고 xy의 곱이랑 합을 곱하는 거잖아. 요거 두 개 곱하는 거야. 3이잖아요. 여기다가 무슨 되죠? 이렇게 요 네 개를 가지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아셔야 하다시피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것을 외우고 살아야 하죠. 얘를 전개하면은 요렇게 시잘데기 없는 게 생기니까 요 두 개를 제거하시면 되는데 공통인수가 이와 같거든. 남는 게 이와 같죠. 사용한 것들까지 합쳐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래 곱하면 마이너스 70이라는 소리고 xy의 제곱 두고요.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9다 그런 얘기죠. 뭐예요? 마이너스 60. 얘는 뭐라고 되어 있었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의 제곱을 하기로 했었죠? 그게 좋으니까. 그러면은 쓸데없는 항이 이겁니다요. 데리고 와서 계산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10의 제곱이니까 100이고 100 마이너스 3제곱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00 플러스 54 요 두 개를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산수를 해서 93 쓰면 되는 건가? 2번 그 다음에 유형 6번은 그 역수관계에 있는 녀석에 합 또는 차를 주고 뭐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하라고 하는 스타일이니까 곱셈 공식의 변형의 활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곱이 어차피 1이기 때문에 곱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풀으시면 되는 건데 25번이 두 명이 모르겠다고 했는데 이런 걸 보면 구하라고 하는 식을 먼저 보셔야 돼. 구하라고 하는 식이 극고라지기 때문에 그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냐면 x로 나누라 그런 얘기입니다. x로 나누라고 안내하면 너무 쉽잖아.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셔야 돼요. x로 나눠서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다. x 더하기 x분의 1이 3인 걸 이용해서 그 값을 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개수가 같은 것들끼리 엮어준다고 치면은 x 플러스 x분의 1이 필요하고 x제곱 플러스 x분의 1이 필요하고 x 세제곱 더하기 x분의 1이 필요하니까 요거를 가지고 그 나머지 두 개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지. 저기 앉을 수 있구나. 한 명이 지금 알거든요. 그 한 명의 선택에 따라서 한 쌍의 짝꿍이 됩니다.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요거 제곱에서 1 빼는 거죠? 7이고 x세제곱 더하기 x세제곱분의 1은 요거 세제곱에서 빼기 3에 곱한 건 1이니까 생략 여기다가 요 두 개 얘를 곱하셔야 하는 거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18입니다. 얘네들이 뭐 몇 개씩 있는지 확인해서 산수를 하시면 돼요. 요 놈은 한 개라는데 18. 그 다음에 요 놈은 몇 개라지? 3개라는데 20. 그 다음에 요 놈은 몇 개라지? 마이너스 5개라는데
마이너스 10. 그하고 마이너스 7도 있잖아. 그러면 요래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니까 17이네. 그 다음 26번. 26번은 4명. 4명이 뭐야? 이거도 보자마자 구하라고 하는 식의 상태를 보자마자 x로 나눠서 x 빼기 x분의 1이 2다 요렇게 바꾼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5제곱 빼기 5제곱분의 1을 만들겠다 이런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뭐 저거 5제곱 하면 나오긴 할 거야. 그렇게 하면 뺄 게 너무 어려워. 뺄 걸 찾기가. 그러니까 이것도 제곱 빼기 제곱이랑 세제곱 빼기 세제곱으로 곱해서 안 되겠다. 이런 마인드가 필요한 거죠. 근데 생각해봐요. 제곱 빼기 제곱이랑 짝을 정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서 이렇게 앉으면 돼. 오케이? 내가 정해줄까? 여학생끼리 앉는 게 낫겠지. 저기네. 여기 앉아. 여기 명당이니까. 너무 추우려나? 추위를 많이 타면 저기. 아무튼 앉으세요. 남자 옆에 앉고 싶으면 앉으세요. 자, 이거 볼게. 보세요. 빼기가 주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곱하면 나올 거다라는 예상이 되겠지만 안 나옵니다. 요 두 개를 곱하면 플러스 x 5승인데 요 두 개를 곱해도 플러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x 5승 빼기 x 5승분의 1을 만들려면 저 두 개를 곱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기 요 책에 문제를 풀고 있어. 1단원에 26번. 그러니까 센스 있게 요렇게 바꾸든지 아니면 요렇게 해서 전개를 해야 5제곱 빼기 5제곱을 만들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데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인 게 좋을까?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인 게 좋을까? 이렇게 해도 만들어지긴 하거든. 윗줄이 맞을까? 아랫줄이 맞을까요? 어떻게 하건 상관없는데 윗줄이 쉬울까? 아랫줄이 쉬울까? 윗줄이 쉬운 겁니다. 압도적으로.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겠다. 우리 쓸데없는 거 뺄게요. 요래요래 해가지고 5차고 요래요래 해가지고 마이너스 5차분의 1이니까 그럼 쓸데없는 게 요래요래 x죠. 요래요래 마이너스 x분의 1. 외우고 살 필요가 없는 공식을 스스로 유도해가지고 풀어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암산을 할까요? 이놈은 요거를 제곱하면 만들어지죠? 요거를 제곱하면 가운데 뭐가 생깁니까? 마이너스 2가 생기죠? 요거 제곱한 거에다가 1을 더한 식 2식인 거란 말이에요. 요거 제곱은 요거 제곱인 거고 사장아 1을 더하면 뭐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기 때문에 암산이 어려운 사람은 실 쓰세요. 원래 이제 곱하기를 써야 되는데 1이니까 생략. 알겠어. 이제 x 빼기 x분의 1밖에 안 보이잖아. 저기다가 전부 다 2를 집어넣어가지고 답을 쓰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8이고요. 얘는 6이니까 14. 14 곱하기 9는 얼마입니까? 84? 뭐라고? 맞아요. 84. 마이너스 2. 정답은 82. 1줄. 그 다음 29번이요. 29번.
3명이 모른다고 했는데 요거는 아주 잠깐 한 5초? 한 3초인가? 얘기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 3명은 그 순간 놓쳐가지고 못 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내신 빈출이에요. 내신에 잘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뭐라고 하는 식 그리고 주어진 조건을 보자마자 보아라고 하는 식을 암기사항이에요. 이 식이 왜 들어있는 거지? 이 식이 들어있는 곱셈공식이 몇 번이지? 9번이잖아. 9번 제일 긴 거. 제일 긴 거에 들어있는 식인데 얘가 어떻게 바뀐다고도 암기하고 살아야죠. 세제곱이 왜 나옵니까? 제곱인데? 제곱이 제곱. 아, 그러니까 그 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어떻게 바뀌죠? 2분의 1의 제곱의 세제곱의 합. 반드시 암기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주어져 있는 두 개는 떼놓으시면 되고 요거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이 두 개를 더하면 이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개를 다 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찾은 다음에 넣으시면 됩니다. A 빼기 B는 4라 했으니까 16 B 빼기 C는 마이너스 했으니까 1 그 두 식을 더하게 되면은 B가 사라지면서 A 빼기 C가 나오는데 A 빼기 C의 제곱이나 C 빼기 A의 제곱이나 제곱이라서 다를 바가 없거든. 그래서 그 두 개를 더한 것의 제곱으로 산수를 하시면 돼요. 보겠죠? 명확히 26이니까 13이 3명 외워라. 그 다음에 30번 30번도 3명인데 3명밖에 모른다고? 더 모를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꼴인데 얘를 풀어냈다는 것은 상태가 괜찮다 그런 얘기입니다. 초견이 아니거나 30번 4제곱 더하기 4제곱 더하기 4제곱 얘를 구해라. 4제곱은 뭐로 읽어야 됩니까? 제곱에 제곱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을 어떻게 만들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어떻게 만들어?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은 뭐야? 곱셈 공식에 변형 공식에 따르면 뭐야? 뭐냐고?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은 어떻게 구해야 합니까? 3개 더한 거의 제곱에서 2개씩 곱한 것에 합에 2배를 빼는 거잖아.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외우시라고. 그러면 3개 더한 것의 제곱이 다 필요합니다. 3개 더한 것은 이겁니다. 여기에서 2배 2개씩 곱한 것의 제곱을 빼라 했으니까 2개씩 곱한 것은 얘네들이죠. 이렇게 이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고요. 이 상태에서 바로 해결이 안 돼. 왜 그러냐면 요 놈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얘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이 식이나 이 식이 다를 바가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얘도 당연히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인 거예요. 오케이? 뭐뭐뭐에 A, B, B, C, C, A 1뿐인 거지. 원래 이제 A, B, C인 건데 얘는 A 제곱, B 제곱, C 제곱인 거고 얘는 A, B, B, C, C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요 놈을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A, B 더하기 3개 더한 것 4 배 제곱에서 2배 2개씩 곱한 것의 합을 빼야 하는 건데 요 2개 곱한 거랑 요 2개 곱한 거랑 요 2개 곱한 거의 공통인수가 뭐야? 묶으세요. 남는 게 뭐야? A, B, C 하나씩이죠.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바처럼 뭐가 필요하냐면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하나 그리고 셋 다 곱한 거 둘 셋 다 더한 거 셋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거. 네 가지 값이 필요해. 그러면 셋 다 곱한 거는 나와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세 놈을 전부 다 줄 리는 없겠지? 왜냐하면 세 개 중에 두 개라면은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설계가 됩니다. 근데 A, B, C가 안 보여. 왜 그러냐면 합이 0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얘가 A, B, C를 골라도 0을 변하기 때문에 주어져 있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개 중에 한 놈, 이 놈이 1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이용해서 또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두 값까지 구해내시면 되는 거예요. 계산할게. 여기에 1을 넣어서 1 빼기 요 1을 쓰는 거야. 2에 얘 없어졌으니까 A, B, B, C, A의 제곱 이렇게까지 정리되는 거고 저거를 찾아서 끝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어진 조건 요거에서 요거를 뺀 것의 반이 얘인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구해주면 되는 거지. 얘는 0이라고 했고 얘는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아내셔야 되고 얘를 제곱하면 4분의 1이고 2배 하면 2분의 1이고 1에서 2분을 빼는 거니까 2분의 1인 거죠. 똑같은 공식을 두 번 쓰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유형 9번으로 가서 35번 두 명이 모릅니다. 그림과 같이 지름의 길이가 15. 그럼 당연히 원주각이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 직각 표시하고 피타고라스 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름의 길이가 17인 원의 둘레의 길이가 46인 직사각형이 내접할 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둘레가 46이니까 가로 세로의 합이 23이라는 소리 아니야. 가로 세로 x에다 치면은 x 플러스 y는 24.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게 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7의 제곱. 상식이죠. 289. 요 두 값을 이용해서 직사각형의 넓이인 xy의 곱을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쉽다. 23의 제곱은 뭐야? 이건 상식이 아닌가? 23의 제곱이 상식인 사람 불러줄래? 500? 529. 529에서 289를 뺀 다음에 1을 나눈 걸 요구한 셈인 거죠. 529 빼기 289. 그럼 이제 요거 제곱해서 이걸 뺀다는 얘기니까 요거 다 없어질 거고 2xy 남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건 xy니까 넓은 xy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얼마입니까? 120이요. 그 다음에 37번이요. 37번은 4명이 모르는데 공간 지각 얘기 묻는 거. 그림은 한 모서리의 길이가 x 플러스 2인 정육면체의 각면의 한가운데 밑면의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높이가 각각 x 플러스 2인 직육면체 모양으로 구멍을 뚫은 것이다.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여라.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전체 부피에서 뚫린 부분에 대한 부피를 빼시면 되는데 그 얘네들이 만나는 곳 가운데 거기도 이제 정육면체가 만들어질 건데 그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당연히 x일 건데 그 녀석은 총 3번 빼지는데 실제로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2개를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부피는 x 플러스 1 세제곱 여기에서 똑같은 거 3개를 빼는 건데 밑넓이가 x 제곱이고 높이가 x 플러스 2니까요. 부피 이걸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만난 정가운데에 있는 한 모서리의 길이가 x인 정육면체는 여기서 똑같은 게 3번 빼진 거라고. 그러니까 한 번만 빼야 되는데 3번 뺐으니까 당연히 2번을 더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개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8번 38번이 아까 그 연습 문제 마지막 문제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연습 문제 마지막 문제를 두 명이 모릅니다만 풀어드리지 않는다. 38번과 똑같으니까 네가 해라. 38번은 4명이고요.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이 48이고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54인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해라. 그러면은 모서리가 총 몇 개지? 몇 종류죠? 세 종류고 한 종류가 몇 개씩이죠? 그럼 뭐 세 개를 A, B, C라 치고 3 나누세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다. 이런 얘기고 대각선의 길이를 몰라? 공식을? 직육면체 대각선의 길이 공식이 뭐야?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유도를 해드리겠다. 직육면체인데 또 삼각형 그리면 안 되겠지. 요놈의 대각선이라 하면 이거를 읽었습니다. 네.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돼요. 요거를 찾을 때는 이 직각삼각형 이용하시면 돼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니까 여기는 당근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고 여기가 C니까 여기는 당근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요런 공식이 도출이 된다. 몰랐던 사람 혹은 까먹었던 사람들은 당장 외우라. 이 결과가 50 루트 54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54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상태에서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해라. 건널비는 같은 게 두 개씩 있으니까 이로 묶어서 AB 더하기 BC 더하기 C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그냥 이거 제곱해서 얘를 뺀 순간 그 모양이 바로 등장하기 때문에 요거 제곱해서 요거 뺀 걸로 암산을 때리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90.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막장에 53번에 오타가 있었는데 뭐 당연히 뭐 3차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이거 오타인 것 같은데요? 라고 물어본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튼간에 53번은 다들 아시는 것 같고 52번이 이도 4명이 모르는데 52번은 모르면 곤란하지 않을까? 내가 엄청 강조한 건데 52번은 선생이 강조한 걸 모르면 곤란하지 않을까? 52번은 이름이 뭐야? 차수 똑바로 외우셔야 돼요. 이상한 말 하지 마시고 차수 떨구기라 했습니다. 문제를 보자마자 차수 떨구기를 떠올리셔야 되고요. 이 차수 떨구기의 기반이 되는 개념은 뭐랬습니까? 기반이 되는 개념. 개념 비교 쌓여있죠. 더 말해보세요. A는 BQ 플러스 R 어떻게 써놓는 겁니까? 요놈이 뭐라고? P가 뭐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차수 떨구기에서 B가 뭐라고? B가 뭐라고? 아이씨 그게 아니고 차수 떨구기를 쓸 때 말이야 B가 뭐라고? 0이라고요. 그래서 A가 R로 변하기 때문에 나누어진 식이 아무리 오차라도 반드시 이게 항상 2차식이라서 B가 항상 2차식이고 R이 항상 1차식이기 때문에 요게 아무리 오차식이라도 1차식으로 변하는 차수 떨구기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오차식이라도 차수가 확정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이 개념에 따라 다항식의 나눗셈을 실제로 하면 되는 거다. 합니다. 4차, 3차, 2차, 1차 상수 나누기
1차, 2차, 1차 상수 이렇게죠. 자, 우리는 나머지만 필요해요. 몫은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0 될 거니까. 0이랑 곱해질 운명에 처해 있으니까 여기다가 뭘 쓰거나 할 필요 없어.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예요. 나머지 1로 쭉 가면 됩니다. 1 가지고 2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 2배요. 빼고 그대로 빼고 마이너스 3배 빼고 이게 답이라고 4번 그다음 54번 마지막 질문인데 두 명이 모르신다. 좌변은 x에 관한 3차식이고요. 우변은 2x 빼기 1에 관한 3차식이죠. 그러니까 멀쩡한 x에 관한 3차식을 얘가 2x 빼기 1에 관한 3차식으로 바꾸고 싶었다. 그런 얘기인 거고.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었지? 조립대법을 연쇄적으로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x 빼기 2분의 1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2x 빼기 2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고정이 필요해요. 갑니다. 8 마 8 마 4 6 2x 빼기 1이라서 2분의 1을 쓸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2분의 1을 썼다는 것은 x 빼기 2분의 1로 나눴다 라는 뜻이니까 x 빼기 2분의 1에 대한 3차식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다고. 반드시 보존이 필요하다고.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요게 상수함이죠. 1차항의 개수를 찾기 위해 또 나눕니다.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요게 1차항 개수 한번 내리고 곱하고 요게 2차항 개수 요게 3차항 개수예요. 요 결과를 가지고 이 3차식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준식이라고 할게요. 준식이는 x 빼기 2분의 1에 대한 3차식이에요. 요놈의 개수가 8이다? 그런 얘기고 요놈의 개수가 4다? 그런 얘기고 요놈의 개수가 -6이다? 그런 얘기고 요놈의 상수가 3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써놓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꼬라지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곱하기 2가 필요한데 세제곱 안에 들어있는 색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이 필요하고요. 이 앞에 있는 8을 4 넣어주면 되는 거죠. 4를 4 넣어주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6 중에 2만 4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2x 빼기 1의 상승 2x 빼기 1의 제곱 마 3의 2x 빼기 1 플러스 3 이렇게 요구하는 걸로 나타낼 수가 있다. 1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닐 경우 조립제법의 목자리의 결과는 100% 오르기 때문에 A는 BQ 플러스 R에 따라 오류를 부정해라 고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다 끝났어요. 진도를 나갈게요. 정석 노트나 정석책 보내주시고 본문이 돌고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인수분해의 첫 번째 거 똑같은 꼴 있는 거 그거 했었고 책으로는 39페이지 정석 노트로는 페이지 모르겠고 기본 문제 2-8번 찾으세요. 책으로는 39페이지 정석 노트로는 기본 문제 2-8번 찾으십시오.
30분 33분 남았어요. 아직 한 50분 정도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졸림 불안하다. 자, 거기 기본 문제 2-8번과 유제 2-8번의 컨셉은 뭐냐면 4차식인데 4차 항과 2차 항과 상수항, 그러니까 항의 개수를 따지면 3개밖에 없는. 근데 4차, 2차 상수, 짝수차로만 구성되어 있는 4차식의 인수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얘기야. 근데 그런 4차식은 이름이 있습니다. 아니면 2차의 2차라고 하여 복 2차식이라고 해요. 복 2차식은 이렇게 생긴 걸 말해요. 이렇게 생긴 복 2차식의 인수분해를 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방식은 두 가지인데 언제는 이걸 하고 그게 아닐 때는 저걸 하고 딱 정해져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상황은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곱의 제곱. 이렇게요. 말 그대로 x제곱에 대한 2차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그냥 일반적인 2차식을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봤더니 이게 찢어지는 게 딱 보여. 그러면 그렇게 진행시키시면 돼요. x제곱에 대한 1차식 두 개를 만든다. 그런 느낌으로.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생긴 식을 인수분해해라. 이렇게 나오겠죠? 친절하게 괄호가 서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 개수의 구성을 보니까 인수분해가 딱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x제곱에 대한 2차식 바꿀 필요 없어. x제곱에 대한 2차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바로 그냥 2차식이라고 하시면 돼. 2일로 제곱 3일로 좀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개 더 보니까 그러면 x가 얘는 2x제곱이라는 뜻입니다. 2x제곱 플러스 3번 x제곱 플러스 플러스니까 재미가 없다. 마이너스 바꿀게요. 마이너스 있는데 그러면 요놈은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니까 뭐 인수분해의 수의 범위가 언급이 없으면 인수분해가 완결된 거고 얘는 인수 높이지. 더 하시면 돼요. 별다른 조건 없이 인수분해 하세요 라고 돼 있으면 여기까지 써야 정답입니다. 요렇게 써놓고 서술형에서 뭐 감점을 당했네 7점인데 다 까였네 억울해 할 필요 없어요. 이 같은 거니까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아무튼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네이밍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그냥 x제곱에 관한 2차 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너무 길다. 없어 보인다. 어쩔 수 없다. 가능한 케이스. 요게 1번이고요. 중요한 건 2번이에요. 2번은 1번이 아닌 케이스. 1번이 아닌 케이스. 1번이 아닌 케이스는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이 4차항하고 상수항 요거만 그대로 살리고 요 사이에 어떤 2차항을 섞어가지고 이 세 놈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셔야 돼요. 오케이 말이?
그럼 정확히 얼마가 있어야 될까? x 제곱의 개수는 뭐게요? 2ac. 이건 맞는 건가?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a 제곱이 아닌데 A인데? 이건 제곱돼서 a인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말해볼까?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AC.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얼마 2 루트 ac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면은 루트 a x 제곱 얼마 루트 c의 완전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앞에다가 필요해서 요만큼 더하거나 뺐으니까 뒤에다가 당연히 빼고 더하고 하시면 돼요. 공식으로 외우시면 안 됩니다. 왠지 공식으로 외우고 싶게 내가 정리해주고 있는데 외우시면 안 돼요. 요거 더했을 땐 빼주고 뺐을 땐 더해주고 식이만 하면 안 되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원래 있던 bx 제곱은 여기다가 추가해. 어차피 이게 동류항이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쓰겠습니다. 개수를 뭐라고 쓰느냐면 당연히 b 마블 2 루트 ac라고 쓰면 되는 거죠. 여기가 플러스일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는 여기가 플러스 이런 거를 복구호 동수입니다 라고 얘기했었나? 지난 시간에 이게 이제 두 번 쓰기 싫어서 이렇게 두 번 쓰기 싫어서 요렇게 쓰는 요런 놈의 이름이 복부호고요. 동은 같을 동자고 수는 순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부호가 두 개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위일 땐 위를 보고 아래일 땐 아래를 보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을 때는 복부호 동수입니다 라는 말을 붙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런 말을 쓸 일은 딱히 없을 건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 문제에서 이게 나올 때가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때를 위해서 알려드렸다. 자, 여기서 뭉치면 안 되고 우리가 이 짓거리를 한 이유. 자, 단적으로 말해서 이 짓거리는 뭐냐면 2차 항을 째는 거예요. 2차 항을 분리하는 거야. 2차 항을 분리하는 게 포인트예요. 분리의 의도는 이와 같은 꼴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이상하게 생겼는데 이상하게 생긴 상태는 안 돼. 이놈이 반드시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냐면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마이너스 k제곱 이런 형태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곱 빼기 제곱이 만들어져서 다시 한번 합차로까지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가 플러스일 때 될 때가 있고 문제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 될 때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거는 이제 네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플러스를 써야 이 꼴이 될지 마이너스를 써야 이 꼴이 될지 모르니까 본다. 형들이 초라고 되는 학생이고 안 되는 학생이 있는 거 알죠? 모르나? 초라고 되는 학생 있어. 나도 뭐 학교에서 선생님들 수업 들을 때 맨날 잤어. 나는 초라고 되니까. 다 아니까. 조심하라. 졸면 안 되는 친구들은. 그럼 이제 더 해야 돼. 제곱 빼기 제곱이기 때문에 합차로 인수분해. 내린 차순 쓰세요. 센스 있게. 2차 항 쓰고 요거 플러스해서 하나 쓰고 요거 마저 쓰고 곱하기 2차 항 쓰고 요거 마이너스에서 하나 쓰고 요거 상수항 쓰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2차, 1차만 안 들으실 수는 없나? 아무튼
2차식 곱하기 2차식으로 인수분해된 형태까지 완성이 되셔야 됩니다. 요 다음부터는 절대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요 다음부터 인수분해가 되려면 애초에 저런 꼴이에요. 애초에 1번 꼴이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까지 한 건 삽질이었습니다. 1번처럼 쉬운 문제였는데 그게 안 보였다는 거니까. 예를 들어 볼게. 그럼 이제 뭔가 오해를 하는 사람 이럴 수 있다. 요렇게 생긴 식은 결국 항상 이거다 라는 건데 K가 뭔지도 모르잖아. K 이건데 어떻게 외웁니까 이거는? 절대 외울 수 없어. 외우려고 시도조차 하지 마시고 이 1번이 아닌 케이스는 이와 같은 걸 바꾼다 라는 것을 외우셔야 합니다. 예를 들 필요는 없고 여기는 문제를 풀게요. 여기 기본 문제 2-8번에 1번이 요 1번에 해당되는 케이스야. 그래도 풀게. 기본 문제 2-8번 풀게. 1번 풀게. x 4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 요거잖아요. 그럼 너무 잘 보이잖아. 1, 1, 1, 2로 찍을 수 있잖아. 100, 100이고 바로 답을 내는 거야. x제곱 빼기 1 x제곱 빼기 2 얘는 더 진행시켜야 하는 거야. 합차로. 승상님 얘는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아무런 말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실수 범위에서 하세요 라고 하면 맞는 건데 아무런 말이 없으면 x제곱 빼기 2를 저렇게 인수분해하시면 안 됩니다. 틀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세 번째, 2번, 3번이 요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거든. 해볼게요. x제곱, x제곱 플러스.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인수분해 공식 10번이기 때문에 인수분해 공식 혹은 곱셈 공식 10번을 외우는 걸 추천드리지 않았는데 그냥 외웠다. 그냥 살다 보니 외워졌다. 그런 사람들은 공식에 따라서 답을 쓰시면 돼요. 공식이 아마 이걸걸요. 공식을 외우는 사람들은 바로 답을 쓰면 되고 나처럼 공식을 안 외우는 사람은 이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되는 보기차식일 뿐이니까 그렇지 않니? 이거 뭐 1, 1, 1, 1 말고는 답이 있니? 근데 뭐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케이스라고. 그래서 두 번째 해당되므로 이와 같은 변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4차와 상수는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2차 항을 찢어주는 거다. 1을 뭐 더하기 뭐로 찢으면 되게? 이 x제곱의 개수 1을 뭐 더하기 뭐로 째면 되게? 뭐 더하기 뭐로 째면 되게? 2 빼기 1로 째면 되죠. 2는 얘한테 주고 빼기 1은 얘한테 주고 그러면 됩니다. 요 세 개 합쳐서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얘는 그냥 x의 제곱인 거고 다시 제곱 빼기 제곱이 됐으니까 합참 인수분해했어요. x제곱 요거 쓰고 요거 쓰고 요거 쓰고 끝. 다시 하려고 요거 쓰고 요거를 더하기 대신에 빼고 요거 쓰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한번 더 볼게요. 3번 이번 케이스가 중요하니까 저거는 조금 해줄게요. 3번 이게 y가 섞여 있어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xy에 관한 보고 2차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x 4제곱 마이너스 6x제곱 y제곱 플러스 y 4제곱. 그러니까 이게 x 4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1과 다를 바가 없는 거야. 1 대신에 y가 들어갔을 뿐이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뭐 여기 1, 1, 여기 1, 1 해봤자 6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두 번째 케이스다 라고 인지를 하시고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 4차항과 상수항은 그대로 두시고요. 사이에 껴있는 2차항만 찢어줘야 한다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6을 뭐 더하기 뭐로 째야 됩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야 하는 겁니다. 왜 플러스 2, 마이너스 8은 안 되느냐? 8은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얘는 반드시 유리수여야 돼요. K는 반드시 유리수여야 돼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무리수가 등장해서는 안 됩니다. 애초에 뭐 문제에서 주어진 개수 자체가 무리수가 아니라 무리수를 억지로 만드시면 안 돼. 그래서 당연히 선택은 마이너스 2 하고 마이너스 4여야 하는 거야. 반드시 여기가 마이너스여야 되고 뒤에 혼자 있는 녀석의 개수가 제곱수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요 안으로 유리수의 제곱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 세 개 합쳐서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요 세 개 합쳐서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제곱 빼기 제곱이 완성이 됐고 한 번 더 합차를 이용해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y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y제곱의 곱이다. 자, 여러분 연습이 필요하겠죠? 유제 2-8번 세 문제 다 해라. 언제 풀고 맞은 거야? 사는 2의 제곱이니까 더 해야지. 거기서 멈추면 안 되지. x제곱 빼기 4 더 해야지. 인수분해 더 해야지. 그럼 이게 마이너스 아닐걸? 요거 이제 더 해야죠. 4는 2의 제곱이니까. 왜 이거를 이렇게 안 바꾸고 멈춘 사람이 있지? 멈춰 안 돼. 끝까지 해야 돼. 째는 것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마이너스 13을 여기가 지금 4기 때문에 여기다가 4를 써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플러스로 쓸 거냐 마이너스로 쓸 거냐. 플러스로 쓴다면 마이너스 17이고 마이너스로 쓴다면 마이너스 9니까 네, 마이너스입니다. 네. 요렇게 찢어가지고 합차로 마무리하시면 되고 3번은 이차항이 없는데요? 없긴 뭐 없어. 이차항수 0인 거지. 1 빼기 1은 0이다. 뭐 그런 논리인 거야. 그러니까 있다고 치시고 얘도 이런 모양이 되게끔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놈과 다를 바가 없잖아. 당연히 여기 필요한 것은 4x 제곱인 건데 여기가 마이너스면
요 뒤에다가 플러스가 되잖아요. 플러스는 애초에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뒤에다가 마이너스 4x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요 세 개 합쳐서 완전 제곱식 이렇게 해서 합차로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문제로 기본 문제 2-9번. 요거도 새로운 유형입니다. 보기 차식은 중요하긴 한데 한 페이지밖에 없어. 뭐 더 할 얘기가 없어요.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 내용은 기본 문제 2-9번은 컨셉이 뭐냐면 그냥 복잡한 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에 룰이 있다 라는 건데 그 룰이 뭐냐 적어갈게요. 문자가 여러 개인 항의 개수도 많은 이런 걸 이제 한마디로 복잡하다고 하죠.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는 한 가지 룰만 지키시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뭐뭐는 차수의 문자에 대한 내림 차수로 정리부터 하시는 겁니다. 여기 들어갈 한 글자는 뭐게요? 높은일까요? 낮은일까요? 높은일 것 같지만 낮은일. 낮은 차수의 문자에 대한 내림 차수로 정리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방금 높은이라 나쁜 사람들 특히 실수할 수 있으니까 풀어볼게요. 1번 2-9번에 1번 x세제곱 2x제곱 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나는 이 정도를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요. 그냥 4개잖아요. 내가 4개일 때 어떻게 하겠어? 그렇지. 4개일 때 2개로 적당히 엮으면 될 때가 아주 많거든.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친절하기까지 해. 이렇게 해도 인수분해가 되고 이렇게 해도 인수분해가 되고 이렇게만 하면 되거든. 이렇게만. 근데 설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똑같은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요렇게 엮든지 하시면 돼. 바로 할게. 요 2개를 x 제곱으로 묶어서 x 더하기 2y로 하고 요 2개를 마이너스로 묶어서 x 더하기 2y를 등장시키면 되는 거죠. x 더하기 2y로 다시 묶고 남는 게 x 빼니까 합차로까지 x 플러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y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었다. 근데 이번은 진정 복잡한 거거든. 요 룰을 따르셔야 돼요. 이번 x 세제곱 z xz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 y 제곱 z 마이너스 y z 제곱. 아니 뭐 네가 4개면은 2개씩 2세트 만들라 했으니까 6개니까 2개씩 3세트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속으로 외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그 근거가 저 낮은 차수의 문자에 대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야. x 몇 차입니까? y 몇 차예요? z 몇 차예요? 그럼 뭐로? z로 하는 소리. z에 대한 2차식부터 쓰셔야 한다. 요 놈이랑 요 놈이네요. x 빼기 y가 개수인 거야. 그럼 쓴 것이고 z에 관한 1차 항은 요 놈이랑 요 놈이네요.
근데 앞서 x 빼기 y를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시는 거지. x제곱 빼기 y제곱을 그대로 쓸 텐가? 당연히 그대로 쓰면 안 되죠. 여기 쓰셔야 되고 쓴 거 주시고. 그리고 이제 상수항 역할을 하는 것이 x 상승과 y 상승을 빼는 건데 얘도 얘네들 두 개가 이미 x 빼기 y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인수분해 공식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거 이거를 이렇게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 개 항이 x 빼기 y를 갖고 있으니까 x 빼기 y로 다시 인수분해. 그리고 여기서 더 될지 모르거든. 일단은 전개 안 하시는 게 좋아. 그러니까 z에 대한 2차식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2차 항에서 1인 거고 1차 항계수는 x 플러스 y인 거고 상수항은 x제곱 xy y제곱 이렇게. 근데 이거야 뭐 1, 1로 째는 건데 얘는 찔래야 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된다 라고 판단을 하시고, 그럼 이제 여기서 답이지만 이 바로 쓰는 게 안 이쁘거든. 이제서야 전개를 해서 이쁘게 쓰는 거야. 그럼 이제 x부터 x제곱 y제곱 z제곱 다 들어있고요. 보세요. 자, 얘네들을 제거하고 남은 것들을 풀어 씌거든. 그럼 여기 x제곱을 쓴 거고 여기 y제곱을 쓴 겁니다. 여기 z제곱 쓴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 xy를 쓰시고 그 다음에 yz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zx를 쓰는 거예요. 이쁘게 습관적으로 이쁘게 정리해라. 유제 2-9번에 1, 2번은 복잡한 게 아니라고 3, 4번은 복잡한 게 맞다고 2번, 4번 보세요. 화장실 다녀오세요. 1번, 3번은 숙제를 해야 된다. 유제 넘어간 거 다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돼요. 수업만 듣는다고 되는 애들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안 됩니다. 오래 기억하시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무의식에 따라 문제를 풀고 싶으면 공부를 엄청나게 해야 돼요. 오늘 세 번째 날이니까 오늘 처음 온 3명을 빼고는 상태 파악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뭐 유제를 잘 푸나 돌아다녀서 안 봐도 누가 답을 내고 누가 답을 못 내는지 다 보이고 새로운 3명만 파악을 하면 돼요. 세 명 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1, 2회차 수업은 보강하지 않겠다 고 주장한 친구들인데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차수 떨구기를 모르는데
뭐지? 우리 주연이가 아직 답이 안 나왔네. 4번을 풀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2번은 뭐 뭐야? 2번은 첫 번째 거랑 뭘 엮어야 되게? 2번은 첫 번째 거랑 뭘 엮어야 되게?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엮으면 돼? 네 번째. 아니 그러면 세 번째랑 네 번째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데?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엮으면 세 번째랑 똑같은 게 없어. 아, 그럼 도저히 진행 안 돼. 네 번째.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와 네 번째 x 제곱으로,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y 제곱으로 그렇게 해서 똑같은 y 빼기 z로 인수분해 해서 다시 합차로 인수분해 하면 세 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완료될 거고. 4번 좀 하는 친구들도 전통적으로 못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4번은 풀어드리겠어요. x 몇 차입니까? X 3차입니다. p 몇 차입니까? 3차. 3차잖아. q 몇 차야? 2차. 2차잖아. 그럼 q에 대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면 된다고. x 3차고 p 똑같고 q 2차잖아. 응? 룰을 지키시라고. 낮은 차수의 문자에 대해서 하라 했잖아. q에 대한 내림 차순으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q에 대한 이차항이 몇 개 있어요? 두 개. 2개 있죠. 뭐뭐예요 개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p니까 마이너스 봅시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q에 대한 1차항은 몇 개예요? 없어요. 빵개. 그럼 나머지 4개는 다 뭐라는 소리야? 상수라는 소리인데 걔네들이 뭐로 구성되어 있어? x와 p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기왕에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3p x 제곱 더하기 3p 제곱 x 더하기 p 제곱 이걸 쓰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현타가 오죠. 왜 난 이걸 발견을 못했지? 그런 현타가 옵니다. 완전 세제곱씩 그 잡채니까 당연히 얘부터 x 플러스 p의 상승으로 인수분해 해주시고, 그러면 식이 2개밖에 없는 상태인데 둘 다 x 플러스 p를 갖고 있으니까 더 진행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남는 게 뭐야? 뭔가의 제곱이죠. 여기서 남는 게 뭐예요? 뭔가의 제곱인데 연결이 빼이잖아. 오케이? 그럼 요 놈도도 어떻게 되는 거야? 인수분해가 진행되는 거지. 두 글자 뭐? 합차로. 그래서 요거 x 플러스 p 요거 더하기 q랑 x 플러스 p 마이너스 q로 될 수밖에 없다. 요까지 해야 정답이라고 합니다. 넘어갑니다. 기본 문제 2-10번 똑같아. 기본 문제 2-10번과 기본 문제 2-10번은 약간 컨셉이 다른데 똑같은 거야. 아니구나. 2-10번은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가 10번에 1번은 아니고 2번은 맞아요. 2번이 근데 이것도 이제 단순히 복잡한 식이라기보다는 A, B, C가 막 돌고 도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스킬적인 잡기 뭐 이런 거 잡기라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걸 활용해서 답을 낼 수 있긴 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게 자기한테 좀 꽂힌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수령이 아닐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일반적으로 인수분해라는 룰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굳이 따를 필요 없고 한 방에 인수분해라는 룰이 있으니까 그거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한 방에 하시면 돼요. 이건 뭐 이름이 없어. 2-10번에 1번 P는 x제곱 3xy
2y 제곱 x 4y 마이너스 2. 이렇게. 이거는 당연히 뭐를 전개한 거냐면 뭐 x, 뭐 y, 뭐 확인, 뭐 x, 뭐 y, 뭐를 전개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골라서 이게 된 거고, 요거 골라서 이게 된 거고, 요거 골라서 이게 된 거고, 요거를 고른 거랑 요거를 고른 걸 더해서 이게 된 거고, 요거를 고른 거랑 요거를 골라서 이게 된 거고, 요거를 고른 거랑 요거를 골라서 이게 된 거야. 오케이? 여기 동글베이랑 세모 자리에 뭐가 들어갈지를 한 방에 찾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배우시라고. 일단 x 제곱의 개수 1이니까 개구리입니다. 요 세 개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1. 요 두 개는 바뀌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상수항을 어떻게 찢으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얘하고 얘를 가지고 이게 나오는지 체크하시면 돼요. 나오나? 네? 아니 x제곱 x 마이너스 2를 인수면으로 생각하시라고요. 오케이? 이게 한 방에 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째놨으니까 얘 뭐 마이너스 1가 당연히 1과 마이너스 2거 아니야. 아니면 마이너스 1과 2일 수도 있겠네. 1과 마이너스 2라고 치면은 요 줄이랑 요 줄을 보시면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 이렇게 x자로 마이너스 2 더하기 1인데 그게 1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를 달아야 하나 보다. 이렇게. 그러면은 어디까지 완성이 된 거냐면 요 놈을 제외하고는 다 된 거야. 그럼 쟤까지 만들어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요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곱하고 요 두 개를 곱한 걸 더한 게 3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안 나오잖아. 얘를 건드리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쪽이 1, 1이니까. 두 개의 위치를 바꾸시라고. 다시 가볼게. 4 빼기 1. 그건 3이잖아. 된 거예요. 윗줄 쓰고 아랫줄 써서 답 쓰면 돼. 윗줄은 x, y 이란 얘기야. 아랫줄은 x, 2y 마이너스 1이란 얘기야. 뭔 말인지 모르겠는 사람, 도저히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반적인 풀이도 보여드릴게요. 근데 웬만하면 이렇게 하시는 걸 이해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일반적인 풀이는 x에 대한 2차식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 거야. x에 대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합니다. 그럼 x 제곱항 하나뿐인 거. x항이 요거랑 요거거든요. 개수가 3y 플러스 1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세 항은 y에 관한 2차식일 텐데 그 놈이 x에 대한 상수항 역할을 하는 건데 걔는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게 돼 있습니다. 걔 나름대로 2y 제곱 플러스 3y 마이너스 2 요거를 2, 1로 째고 요거를 1, 2로 째고 여기다 많이 살아가지고 2y 빼기 1과 y 플러스 2로 인수분해 했으세요. 그러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x에 대한 2차식으로 바라보는 거야. 얘는 당연히 1, 1이고 얘는 당연히 2y 빼기 1, y 더하기로 재는 거야. 설마 2차랑 상수로 재지지 않을 거 아니야. 얘가 1차니까. 그래서 이렇게 1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곱부분을 째는 건 장난입니다. 요 두 개를 더해서 이게 만들어지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만들어지잖아? 쭉 쓰는 거야. 얘는 실제로 x였다는 겁니다. 윗줄은 이게 되는 거고 아랫줄은 이게 되는 거라고. 일반적인 과정은 이렇다. 요것도 모르겠는데요. 그럼 못 푸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요것도 모르겠는데 세 번째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요거는 안 됩니다. 요거는 요게 기본적인 거니까. 요게 모든 사람들이 이 인수분해하는 방법이다라고 알려주는 해설지에 있는 풀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래야지 이런 문제를 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요 과정 말고 이게 훨씬 빠르기 때문에 한 방에 되는 것을 알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할게요. 요 세 개를 가지고 일단 x의 개수와 y의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를 째, 그런 다음에 x제곱 x 상수를 가지고 여기를 적당히 째, 그 다음에 y제곱 y 상수를 가지고 이 뗀 놈을 위치를 바꿔 이렇게 해서 딱딱 떨어지게 만들어졌으면 윗줄 쓰고 아랫줄 써서 곱한 걸로 인수분해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돌고 도는 볼. 돌고 도는 볼은 약간 잡기가 뭐냐면 A 빼기 B가 나오잖아요. 이게 등장하잖아. 이게 등장한다면 필연적으로 B 빼기 C와 C 빼기 A도 등장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결과를 아주 빠르게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항상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실 Q는 A제곱 B 빼기 C, B제곱 C 빼기 A, C제곱 A 빼기 B 여기죠? 그러면 항이 몇 개나 수입니까? 전개했다고 치면 6개나 수 6개 6개라는 소리인데 그냥 원래대로 할게. A 몇 차입니까? 2차죠? B 몇 차입니까? C 몇 차입니까? 2차지? 그러면 아무 문자에 낮은 차수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아무 문자에 대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해서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A로 할게요. 얘는 그대로 쓰고 위치만 바꿔서 그대로 쓰고 여기서 A항이 요렇게란 말이야. 보시는 것처럼 개수가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인데 앞서 A제곱의 개수를 B 빼기 C로 적어놓은 상태니까 마이너스로 묶는 교수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로 묶는다면 B제곱 빼기 C제곱 변했다는 뜻인데 합차로 인수분해까지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실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BC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니까 B제곱 C랑 마이너스 BC제곱인데 여기서도 B 빼기 C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BC로 묶는 겁니다. 플러스 BC로 이렇게 요 세 개 항이 전부 다 B 빼기 C를 가지니까 B 빼기 C 나머지들을 적으면 A제곱 빼기 B 더하기 C 더하기 BC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를 전개하지 않는 이유는 이걸 A에 대한 2차식으로 보고 더 인수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개하지 않는 거야. 얘는 1로 째고 얘는 BC로 째면은 이게 너무 잘 보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A 빼기 B, A 빼기 C까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A 빼기 C라고 안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A 빼기 B를 쓰고 그 다음에 B 빼기 C를 쓰고 그럼 당연히 돌고 돌아야 되니까 C 빼기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A 빼기 C잖아. A 빼기 C와 C 빼기는 무슨 관계야? 부호가 다른 관계잖아요. 앞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됐죠? 뭔 말인지 알겠죠? 저거 마이너스 앞에 붙는 걸로 안 바꾸면 학교 같은데 틀려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객관식 보기에 이렇게 이게 아름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주관식 답을 쓸 때도 이런 말만 쓰시라고. 아름답게 아름다움을 추구해요. 풀이건 답이건 간에 문제를 풀 때건 답이건 간에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한다. 풀이가 아름답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처럼 이제 글씨도 이쁘면 좋고 그걸 떠나서 그냥 풀이가 짧으면 아름다운 거고 그리고 답도 아름답게 돌고 도는 꼴입니다. 진짜 돌고 도는 것처럼 써주시는 게 좋다. 그런 얘기나니 잡기를 활용한다 라고 치면은 요까지 해서 바로 답을 내는 거예요. B 빼기 C가 있으니까 A 빼기 B와 C 빼기 A가 이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를 다냐 마냐만 결정하시면 되는데 얘를 뽑으면 A, B, C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선 A, B, C가 안 보여요. A, B, C가 안 보이는 이유는 그러면 얘를 뽑으면 A, B, C고 얘를 뽑으면 마이너스 A, B, C니까 안 보이는 거거든. A, B, C를 가지고는 앞에다가 그대로 써야 될지 마이너스를 할지 판단할 수 없어. 그러면 그거 말고 아무거나 뽑으시면 돼. 얘를 뽑게. 그럼 뭡니까? 얘 곱하수 곱한식은 뭐냐고요? 얘 곱하수 곱한식은 뭐냐고? 얘 뽑아서 곱한식은 뭐냐?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 여기 A 제곱이 어디 있어? 되겠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렇게 맞추시는 거예요. 이게 부호를 잡기가 잘 와닿지 않는다. 쓰지 마세요. 어차피 나는 안 씁니다. 나도 이런 문제를 풀 때 인지 안 해요. 그냥 쭉쭉쭉 어차피 이게 그닥 길지 않으니까요. 정상적인 방법을 활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겠다. 근데 이제 어떤 그 특정 집단의 남학생들 같은 경우 이런 거에 꽂히는 엄청 많거든. 아니다, 엄청 많진 않다.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혹시 있을까 봐 보여드렸고 간간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제 10번에 2번은 뭐 공식이고 1번과 3번 해봐라. 유제 2-10번에 1번은 요거 바로 가는 거 해봐. 그리고 2번은 요거 잡기 쓰지 마시고 아무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가지고 해보세요. 차수 메리트가 딱히 없는 그런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돌고 도는 꼴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그 자기가 뭔가 결과를 냈는데 그게 돌고 도는 꼴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실수가 나왔다는 뜻이니까 그거 판단하는 것 정도로만 알고 계시고 정상적인 방법을 해라. 그게 네 점수 건강에 좋다. 졸리는 사람은 없나? 암산을 적당히 가미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황소 출신이라서 막 시간이 되게 쓴 것 같은데 암산을 적당히 가미하셔야 됩니다. 택도 안 되는 소리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논리에 입각해서 쓰되 암산이 필요하다. 그러니까요, 나처럼 이거를 풀로 전개한 줄이 없잖아. 바로 갔잖아. 그거 가지고 암산하시라니까. 풀로 전개가 왜 합니까? 그 정도는 암산이 돼야죠. 해봐.
해볼게요. 안 되는 극소수를 위해서 1번 x제곱 빼기 뭐 있어야 될 자리 없죠. 그럼 뭐 이건 1 마이너스 1 그리고 더하기 3x 더하기 y 더하기 2니까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니까 1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y가 나오나 그걸 확인하시면 된다고. 딱 맞지? 답이에요. 윗줄은 x 더하기 y 더하기 2고 아랫줄은 x 빼기 y 더하기 2. 요게 정답이다. 그 다음에 3번 a 빼기 b 유사 인수분해가 되어 있습니다. bc b 빼기 c CA, C 빼기 A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모든 문자가 2차식이기 때문에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겠다라고 마음 먹으시고 이렇게 해서 A 제곱이고요. 이렇게 해서 A 제곱이죠. 여기에 A의 A 제곱의 개수는 B인 거고 여기에 A 제곱의 개수는 몇이니까 이렇게 쓰라고요. 아무 하나 해서 얘를 다 전개하지 말라고 없어 보인다고. 그 다음에 A 항은 요렇게 해가지고 개수가 마이너스 b제곱이고 요렇게 해가지고 개수가 c제곱인데 여기에 b 빼기 c를 적어놓은 상태니까 마이너스 넣고 합차로 인수분해까지 해서 이렇게 쓰라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이쁜 식입니다. 그대로 쓰면 돼요. 상수함. 그러면 다시 b 빼기 c로 묶어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b 더하기 ca 플러스 bc가 남잖아. 요것도 암산하셔도 돼. 그러면 뭐 얘는 1, 1이고 얘는 b랑 c로 줄인 거고 여기에 마이너스 열렸으니까 이렇게 요 부분이 안 이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서 얘부터 쓰고 그 다음 얘 쓰고 그 다음 얘를 c 빼기 a로 바꿔 쓰고 이렇게 하면 아름답다. 그런 말씀입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